네, 안녕하세요. 천안기만과 천안약 본점 대표원장 정도현입니다. 앞서 이제 백내장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레이저 백내장, 그 다음에 노안 백내장 수술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께서 주로 많이 호소하시고 계시는 이제 후발 백내장, 그 다음에 건조증, 그 다음에 비문증, 이 세 가지 증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수술하고 나서 이제 환자분들이 지금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재발하지 않느냐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그냥 재발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특히 젊은 분들, 요즘 이제 노안 백내장 수술이 조금 더 대중화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연령대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40대, 50대 환자분들도 수술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연령층이 좀 젊어지다 보니까 후발 백내장은 어르신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에서 조금 더 빨리 심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대부분 6개월 안쪽으로 후발 백내장이 진행할 수 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수술을 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간략한 5분짜리 제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수술은 한 번, 그 다음에 후발 백내장에 대한 레이저 한 번, 이렇게 해서 수술 한 번과 레이저 한 번을 통해서 백내장 수술은 이제 재발 없이 마무리가 끝난다라고 개념을 잡아두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발 백내장은 일반적인 환자분들 다 오는데요. 인공수정체라는 걸 이제 눈안에 이제 삽입을 하죠. 그 인공수정체를 이제 지지해주는 이제 수정체 낭이라는 걸 저희가 남기는데요. 그 수정체 낭 안쪽에 있는 상피세포가 훈낭 쪽으로 이제 이동하고 이것들이 섬유화가 되면서 혼탁을 끼게 하는 부분을 이제 후발 백내장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냥 다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저희가 좀 꼭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후발 백내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레이저를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되면 이제 시축을 저희가 열어주기 때문에 원상태로 어느 정도 시력은 이제 돌아오는데, 문제는 이게 상피세포가 증식하면서 훈낭 자체가 이제 섬유화가 되면서 이게 쉽게 말해서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공수정체 자체가 중심부에서 미세하게 이탈하거나 아니면 기울어지는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반 단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그 결과치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이게 다초점 렌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을 할 때 가능한 한 전낭 전개수를 최대한 이제 레이저로 이분하게 딱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수술 중에 그 아까 상피세포가 증식을 하면서 섬유화를 통해서 훈낭이 이제 혼탁이 온다고 했으니까 그 상피세포를 수술 중에 최대한 제거를 해서 이런 후발 백내장의 빈도를 좀 최소화시키고, 온다 하더라도 그런 어떤 기울어짐이나 아니면 중심부에서 이탈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수술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 병원에서 진행하는 이제 레이저 수술의 일반 수술과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훈낭에 대한 관리는 특히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술한 직후에는 크게 이제 티가 나지 않고요. 적어도 6개월, 1년 이후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거 되게 중요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예, 뭐 안경도 쓰던 걸 벗게 되고, 특히 노안 백내장 수술 하실 같은 경우는 근거리도 돋보기 없이 보실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게 빗번짐, 그리고 막힌 듯하게 뿌옇다는 느낌, 뭐 쉽게 말해서 특히 어두운 데 갔을 때 더 침침하다는 느낌, 그 다음에 바깥쪽 가장자리가 조금 더 어둡게 보인다는 느낌, 이런 증상들을 때때로 호소를 하십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건조증은 이제 노화 현상으로 진행되는 양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술하고 나서 한시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건조증이 악화된다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화된 건조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현되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증상이 빗번짐과 침침함. 환자분들은 때때로 이제 눈물을 흘리거나 뭐 충혈이나 눈곱 낀다는 증상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수술하고 나서 이 건조증 관리를 얼마만큼 프로페셔널하게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환자 만족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예. 근데 그 치료의 시작은 수술하고 나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하기 전에, 내가 진짜 건조증이 있느냐 없느냐. 자, 있으면 어떤 종류의 건조증이냐. 그리고, 과연 이 건조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 심하냐. 그리고 사전에 건조증에 대해서 관리를 해 놓고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먼저 개념을 잡고 특히 자가관리에 대한 내용, 안약 사용법에 대한 내용 때까지 저는 숙지를 확실하게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건조증이 관리됐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가능한 한 수술을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일단 건조증이 심하면요, 본인이 자가적으로 느끼는 주관적 시력 자체가 객관적 시력보다 한 두세 줄 정도 떨어지게 느껴집니다. 예. 또 하나는 수술 전에 저희가 이제 인공수용체 도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검사 결과치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수술하고 나서의 어떤 시력 예후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건조증 관리는 반드시 수술하실 분들, 특히 다초점 인공수용체 수술하실 분들은 사전 관리가 필수입니다. 수술하고 나서도 심해집니다. 저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관리가 필수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환자분들은 건조하니까 안약만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정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 다음에 건조증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그래서 뭐 건조증 치료는 이제 경한 경우는 이제 인공눈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중발인 건조증 같은 경우는 누점 폐쇄술이라서 눈물 내려가는 길을 막아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그 메이봄선이라고 해서 눈에 기름칠해주는 기름 분비선이 있는데 이게 노화 현상으로서 분비량이 점점 줄게 되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눈꺼풀테 주변에 기름샘을 자가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저희가 IPL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보조적으로 기름 분비량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몇 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노화 현상으로 어차피 건조증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꾸준한 자가적 관리에 대한 개념을 갖고 습관화시키시는 게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 개념을 딱 이해하시고 수술하고 나서 특히 IPL 같은 경우는 한 3-4번 정도 진행을 하시면요, 많이 편하다고들 하십니다. 뭐 정도가 심한 분들은 물론 그게 조금 더 치력 개선 폭 자체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그거는 수술하기 전에 이미 벌써 건조증이 아주 심한 분들 같은 경우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치료를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크게 주관적 개선 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의 건조증 관리를 수술하고 나서 진행하면 대체적으로 한 3개월, 6개월 안쪽으로 시력의 질이나 선명함에 있어서 큰 개선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건조증이 심한지 있는지 타입은 어떤 건지 사전에 개념을 잡으시고 수술하고 나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로 인해서 선명한 시력의 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토픽으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뭐가 날파리처럼 떠다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죠. 날파리증, 비문증이라고 읽었고요. 이 눈 안에 이 수정체 뒤편에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유리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균질성이 깨지면서 노화 현상으로 사실 그냥 쉽게 찌꺼기가 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눈 안에서 계속 떠다니는데요. 빛 들어오는 시축에 딱 걸리면 보였다가 또 벗어나면 안 보였다가, 그래서 눈의 움직임에 따라서 따라다닌다고들 말씀을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력과는 직접적 상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고 해서 조금 청가시고 불편한 느낌은 있지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문증 자체가 급격한 수로 갑자기 는다라면 이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 망막이라는 이제 조직이 있는데 이 망막에 있는 혈관들이 막혀서 터지거나 아니면 찢어지거나 아니면 이 망막의 일부분이 열공이라고 해서 찢어지면서 비문증이 같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이제 노화 현상으로 생기는 비문증은 저희가 생리적 비문증이라고 하고요. 이런 어떤 2차성 질환에 의해 생기는 비문증은 병적 비문증이라고 저희가 일컫습니다. 그래서 일단 비문증이 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눈 뒤쪽에 이 망막과 관련돼 있는 사진을 찍고 있고요. 그 사진에서 특별하게 이제 망막 혈관 쪽이나 주변부 망막 쪽에 이상이 없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되면 그 비문증은 이제 생리적 비문증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좀 무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만 생겼을 때 조금 불편하신 느낌, 특히 이게 하얀 바탕 아니면 하늘 보거나 이럴 때 특히 더 많이 느끼시기 때문에 좀 무던하게 계시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수술을 하고 났다, 이 혼탁 껴 있는 백내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아무래도 기존의 상태에 비해서 눈 안에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늘겠죠. 그래서 아주 미세한 찌꺼기들도 수술하고 나서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시력은 좋아지고 밝아졌는데 갑자기 떠다니는 게 많아졌다라고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냥 그만큼 수술이 잘 됐기 때문에 있던 아주 미세한 찌꺼기들도 다 보인다라고 제가 안심시켜 드리고요. 적응하시는데 몇 달 걸리겠지만 갑작스럽게 개수가 늘지만 않는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문증은 그렇게 생리적, 병적 비문증이 있고, 일단 비문증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 병적 비문증을 의심해서 반드시 안과에 내원하셔서 안저사진을 찍고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한시적인 비문증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3가지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후발 백내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술하고 나서의 건조증, 세 번째로 이제 비문증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개론적인 내용, 케이스나 어떤 이제 좀 특수 사항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하나씩 좀 되짚어 보면서 궁금증을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기만과 천안역본점 대표장 정도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